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의사들의 오만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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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아, 예. 오늘 이영환과 이영훈 쌤도 오시고, 닥터 조의 조광경 쌤도 오셨는데, 저는 닥터 3고요. 일단 그 선생님들 소개 간단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 분씩.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미국이고요. 환자혁명 책의 저자 조한경입니다. 미국 카이로프락터고요. 건강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이고요. 예, 저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어, 기적의 식단 저탄고지 다이어트 비밀이라는 책을 냈고요. 우리 닥터 쓰리 선생님이랑 잡내깨 책 같이 인저했고요. 잡낼게요, 뭡니까? 어,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를 같이 집필했고요. 아, 예. 그리고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카페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본업은 안과의사입니다. 예. 지금 그 어느 병원에 계시죠? 그냥 범일동에 조그만한 그냥 안과 하고 있어요. 예, 아, 예. 그 예. 이영안과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그게 언제였더라?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조항현 선생님께서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기사 내용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내용이 그 건강문해력이라는 정책이 예, 6월 6일 한겨레 기사인데요. 예, 6월 6일 예, 한겨레 기사인데 예, 기사 제목이 예, 유튜브 건강정보 너무 많아서 불신을 초래. 믿을 수 있는 컨텐츠 찾는 방법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좀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 암 질환을 비롯한 건강 정보가 환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확한 건강 정보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정확한 건강 정보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정확한 건강 정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암센터에서 국가암정보센터라고 이렇게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국가 건강 문해력 헬스 리터러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이 건강 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음, 이게 건강 정보 유통을 규제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예. 사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이 규제를 하고 규범이 필요하다. 이 말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강 문해력이라는 말을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해력이 있다. 그런 말을 뭐 쓰긴 쓰지만 건강 문해력? 이런 말을 선생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보면은, 예, 이 기사가 진짜 보면은 정책, 정부, 뭐, 검증, 음, 규제, 규범,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나 뭐 암센터에서 또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예, 예.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검열하고 통제사회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누구 좋으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예, 북한이랑 중국도 다 인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통제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건강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들었고, 예, 근데 요 기사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예, 예. 6월 4일 기사 조선일보에 이 기사 지금 언급해 주신 기사 전에 이틀 전에 6월 4일 기사에 조선일보에 이 정의원 교수님도 이 기고글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 예, 기사는 예. 제목이 약은 불신, 영양제는 진신, 거짓 건강법에 속는 이유 예, 예.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글에도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래요. 유튜브나 SNS에 자극적인 정보를 사람들이 이제 맹신을 하면서 조언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지적을 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분들 많으시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육식 다이어트, 단식요법, 문해력이 없으면은 거짓 건강법에 속아서 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분도 건강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세요. 헬스 리터러시. 예, 예. 그러니까 이 건강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동시다발적으로 유행처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기조, 어떤 흐름인지 저는 너무 좀 잘 알 것 같은 게 최근에 예. 미국에서 수입해간 개념들이에요. 아, 이게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쭉 있었던 거고, 뭐 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인데, 예,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이 되면서 예, 다 깨지고 있는 개념들이, 예.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이게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1974년에 처음 나온 개념. 그러니까 1974년요? 예. 스카 사이먼드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예,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헬스 리더러시, 건강 문해력 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환자들한테. 예, 본인 건강을 위해서 보통 네 가지 정도 환자들이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문맹도 많으니까 미국에는 글씨도 예, 못 읽는 사람도 많으니까 읽고 쓰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예,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게 통계 자료나 이런 거 자꾸 속으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랑 소통하는 능력. 의사랑 소통할 수 있는, 환자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의료진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가정용 혈당기라든가 뭐 혈압기 등도 사용할 줄도 알고. 이제 예, 그러라고 하면서 이 건강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 미국 아마케랑 예, AMA, 미국 의사협회에서 또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의사들한테 예, 어, 환자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말 좀 써라. 예, 그러면서 예. 환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하라고 의사들한테 강조하면서 쓰였던 개념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문맹이나 정보력이 약한 이 노인들도 좀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나왔던 아름다운 개념인데,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기사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무식한 환자들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너무 없어서 음모론에 빠진다고 약간 질책하고 이렇게 훈계하는 그러니까 니들이 무식하니까 우리가 정보를 미리 통제하고 검열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정의원 교수님의 기고글도 보게 되면요. 닥터3 같은 이제, 닥터3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유튜브의 가짜 정보에, 왜냐면 예,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카니보로, 예, 그걸 딱 꼬집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는 대중들 되게 한심해하고 답답해하면서 건강 문해력 이런 말을 그렇게 꺼내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일반 대중들이 너네들이 건강 문해력이 너무 딸려서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느낌이잖아요. 예, 속 터진다 이런 느낌인데. 아,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던 파이저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 헬스 리더러시, 건강 문해력을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랜트를 자금을 막 지원하고 연구비를 내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돈을 풀기 시작해요. 아, 근데 사기업이 왜 나서서 이런 걸 하겠어요? 음, 그냥 착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에 뭐 환원을 하려고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음, 이게 그때부터 헬스 리터러시의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약회사 위주의 현대의학에 반대되는 정보들을 검열하고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이 아니면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 못하고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을 탓하는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 식단이나 예, 영양소 이제 이런 것들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는 이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니까 높은 수준의 근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아니면 전문가 집단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제 그러면서 음. 그러는 거죠. 그렇게 단어가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6월 4일 날 이 처음에 문해력이란 말을 사실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처음 봤고, 당시에는 왜 저런 표현을 쓰지? 문해력이란 말을 사실은 저는 이때 쓰는 말인 줄 음.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왜 이런 표현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어떻게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카니보 쪽이나 식사에 대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따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약간 좀 경멸적인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문해력이 없다. 그래서 음. 우리가 문해력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처음에. 네, 일깨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규제잖아요. 사실 6월 4일 날 기사를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 6월 네, 6일 날 네, 국가 건강 문해력 정책이 나왔어요. 정책이라고 예, 했거든요. 예. 그쵸. 정책을 통해서 건강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유통을 규제한다는 거는 우리 SNS를 검열한다는 뜻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같은 이 특정 단체가 이 사람들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기준을 가지고 뭐 개인 SNS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처럼 보여요, 저는. 네, 예, 정근대적이죠. 예. 우리가 육식 다이어트라든지 카니보 같은 거, 키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것들은 적색육이나 암이랑 관계, 이런 것들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거든요. 없죠. 네. 무작위 대조구 연구도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적색육과 암과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봤을 때, 그 두 건 정도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두 건 다 해롭다는 거를 발견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도. 적색육이나 이런 것들이 해롭다고 검증된 적이 없어요. 뭐 전부 다 관찰 연구, 그다음에 뭐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거든요. 건강 문해력 정책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정당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탄압하고 통제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저 입맛에 맞는 정보만 유통을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예, 것들은 억압하겠다는 뜻인데 예, 걱정스럽죠. 왜냐면은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뭐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코로나 때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정보라든가 예를 음, 들면 코로나 백신이 아직 충분히 임상시험이 되지 않았고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리스크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예. 이런 정보, 이 정도 정보조차도 유튜브 삭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검열당하고 노출도 제한하고 막 네, 그런 것들을 이미 겪어본 입장에서는 이거 예, 또 이렇게 그럼 이거 확대해가지고 이제 단순한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를 모든 영역으로 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예, 우려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뭐 국립암센터 입장에서 예전에도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뭐 비타민C와 암과의 어떤 치료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 뭐 이야기하고 해명하고 이런 사례들이 예전에도 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정말 제가 봐도 근데 이게 저탄고지 뭐 간헐적 단식 뭐 카니보 이런 쪽을 제외하고요 유튜브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제가 봤을 땐 정말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고 너무 틀린 내용들이 공유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건강 정보들을 보면 너무 좀 사실은 편향된 정보들만 사실 내어놓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립암센터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부분까지는 그게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음, 그 음, 아시겠지만은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가지고 뭐 좀 현혹하는 그런 영상들도 좀 있고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조금 예.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 보면은 정말 환자들이 힘들거든요. 어쨌든 저탄고지나 카니포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당뇨 가이드라인에 로우캅 다이어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혈관 관련된 뭐 네이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 중에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점들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요약본에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류 가이드라인에 얘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15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굉장히 개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주류 의학에서 이미 해리슨에서도 내용이 나올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콜레스테롤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많은 부분, 백신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밝혀졌으면 이거는 이제 격렬하게 어떻게 보면 논문 대 논문으로 계속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토론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국립암센터를 이용해서 정부 등을 얻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환자 스스로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긴 보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국립암센터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줘가지고 이게 정답이야라고 알려주는 거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정용 교수님도 사실 최근에 이제 저속노화 다이어트 이야기 하시면서 약간 지중해 식단, 그다음에 약간 채식에 가까운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교수님의 처음 말씀하시는 분 보고. 왜냐면은 어쨌든 저당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단지 이제 저탄고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턱대고 이렇게 저칼로리 모드로 가는 게 맞느냐, 채식 모드로 가는 게 맞느냐, 영양 공급을 어디서 할 거냐,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은 있지만, 전체적인 풀에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는 저는 안 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최근에 이제 행보들을 보시면 좀 많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어차피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어떤 그 규범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잡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간다면 그거는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일어나서 반대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제재를 한다면은 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저도 대체적으로 네, 동의하는 게, 네, 어,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탄고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예, 치료식으로 저는 채식도 중요하다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해 왔었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제거든요. 주체가 돼서 국립암센터, 암정보센터, 요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암정보, 새로 신설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신설된 암정보센터에서, 어, 국가 건강 문해력 정책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정부가 나서고, 전문가가 나서고, 언론이 나선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목적은 이제 뭐 공공의 건강을 위한 건데, 건강정보 공급자 집단의 정보 생산 체계를 구체적으로 다듬겠다.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 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싶어. 떼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 다른, 저와 주장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 이영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정의원 선생님 처음에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대학 교수님인데 계시구나.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백신 얘기하고 카니보어 얘기하시면서 이제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시는 경향이 보이는데, 예, 닥터 스리들님하고 또 반대 입장이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시긴 하는데, 그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있을 때 보면 아까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 너무 많죠. 뭐 영양제 하나 팔아먹으려고 과대 광고하는 거, 홈쇼핑에 가도 충분하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라도 받고 벌금이라도 먹지만 유튜브에서는 무법지대잖아요. 정글과도 같아가지고 싫어요. 네. 하지만 그 정보들을 미리 규제하고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선이 어디까지냐 이게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어떤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이게 옳고 그르다는 거를 이 국가 문해력 정책팀에서 이 기준을 정해서 정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의 입맛에 맞게 돼 있잖아요. 예, 왜냐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또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인 주류 의학 쪽의 내용을 상당히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 주류 의학 쪽에 있는 특히 영양의학 쪽에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엉성하고 상당히 무책임하게 설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해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게다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그런 식으로 간 것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네. 하나의 앞서가는 걱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음. 그 예전에 이제 그 제가 2016년도에 그 MBC 지망의 누명 방송 이제 자문하고 저탄고지 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기를 이제 뭐 비만학회, 그다음에 뭐 그다음 골대사학회 맞나?
심혈관학회인가? 음, 그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5개 의학회에서 이제 저탄고지 반대하는 성명서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2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다시 그거에 대한 걸 반박하는 메탄 분석 논문들 막 가지고 이제 그 오해와 진실편이라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또 막 해명하는 방송도 내고 했었는데 그때 되게 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제가 방송한 곳이 MBC란 말이에요. 그 MBC에서 예, 방송을 했는데 분명히 MBC에서 그때 당시에 저탄고지가 빵 떠가지고 그때 전국 10대 뉴스 안에 들어갔었어요. 2016년도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 그러면은 MBC에서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밀어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음, 그 회사에 있는 뉴스나 방송에서 저탄고지 반대하는 방송들도 같이 나왔어요. 음, 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왜냐면 MBC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콘을 하나 만든 거면 무조건 밀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MBC 자체에서 다른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뉴스에서는 저탄고지 위험하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생방송 오늘인가 뭐 이런 데서는 또 저탄고지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뒤죽박죽이죠, 완전. 그런 방송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부시 책상으로 이제 그 농민들에 대한 뭐 또 곡물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이제 농업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쪽에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정부 입장에서 요거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거를 방송을 통해 갖고 반대로 이제 뉴스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그때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때까지 봤던 환자들이 다 쉐어를 해줬어요. 케이스를 다 음,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혈관에서 그 저탄고지를 해가지고 순환이 막 좋아지고 혈관들이 살아나고 심폐혈관 없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부종이 없어지고 하는 걸 막 제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당 수치가 좋아져서 당뇨약 끊는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절대로 고기를 먹는 게 혈관이 나쁘지 않다는 거를 저는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그 관련된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의학 전문으로 하시는 기자분도 계셨고 다 계셨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저랑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방송 끝나고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네요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막상 그게 방송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저는 그냥 저탄고지에 살 뺀 사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살 뺀 사람 1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갑자기 어떤 가정의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식단은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건들을 저는 한번 쭉 겪고 나서 보다가 이번 사건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규범이나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보게 되면 이건 결국은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시책, 정치적인 문제,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단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예,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하면 안 된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5개 의학회에서 왜 저탄고지 성명서 발표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저도 너무 기억이 잘 나는데, 뭐, 당뇨학회, 뭐, 비만학회, 이런 데잖아요. 영양학회. 고지혈증학회. 예, 예. 근데, 그때도 보면, 아니, 논문을 발표하면 되지, 왜 성명을 발표하나, 이런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학회에서. 예, 머리 싸매고 성명 발표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명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지방 중에서도 특히 이제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치가 증가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런 게 성명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나 뭐 산패된 지방도 아니고 그냥 포화 지방이라고 하면서 학회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럼 암학회에서 하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만약에 이렇게 건강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을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암 치료에 관한 이런 것들도 규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정 음, 집단한테만 유리하게 규제를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규제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만든 어떤 단체에서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예,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국가 건강문해력 정책. 이게 국가란 말이 예, 들어가요. 건강문해력 앞에 국가란 말이 들어가고 이 건강문해력 바로 뒤에 정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는 그 6월 4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나 그때는 잘 몰랐다가 6월 6일 날 한겨레에서 이제 이런 공식적인 국가 정책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뭔가가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음, 연결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국립암센터에서 얘기한 건강 문해력하고 그 조선일보에서 건강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이 그 정의가 그 단어의 정의가 그 두 개가 완전히 일치를 해요. 이런 정책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또 차단할 수 있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음,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또, 가능성이 크죠. 예. 예, 우리나라는 좀 국가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정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국가가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 영양의학은 일반적인 다른 의학에 비해서 검증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 부분에서 옳고 그르다는 거를 국가 문해력 정책팀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 문해력 정책팀이 정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생각했던 게 예전에 코로나 시대에 그때 정확하게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술집이나 가게에 점포에 가서 4명 이상 집합 금지였나? 5명 이상 집합 금지였나?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예. 기억나시죠? 그것도 있었고, 그런 거 예. 있었잖아요. 뭐, 어떤 노래를 틀면 안 되고, 그게 그 빠른 다음에 리듬의 헬스장에서, 어, 맞아요, 맞아요. 빠른 이들 뭐 하면 안 되고, 저기 뭐지, 얼마 이상 심박수를 올리면 안 되고, 헬스장에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그런 정책이 실제로 이제 국민들한테 강요되었던 정책이거든요. 어, 실제로. 음. 근데 그 그렇죠. 4,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뭐 단위 면적당 몇 명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딱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네. 뭐 한 팀당 4, 5인 집합 금지. 그게 정말 이상한 게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4, 5인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수십 명이 들어가요. 단위 면적, 아주 좁은 단위 면적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뭐 심박수가 130회, 150회가 올라가는 그런 빠른 리듬의 곡을 틀지 마라. 사실은 저는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저는 처음에 코미디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예, 마스크도 환자가 써야지, 비환자가 써가지고 괜히 감염률만 올리고, 제 생각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호흡기 질환 정말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마스크 열심히 써서 전부 다 폐가 미세 플라스틱화 돼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뭐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여기에 무슨 과학이 어, 있습니까? 4, 5인 집합 금지. 어? 버스는 괜찮고 버스보다 훨씬 널널한 그런 가게에는 4, 5인 집합 금지시키고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과학이 없잖아요. 예. 어쨌든 그게 지금 이제 국민암센터나 우리 정영 교수님 말하는 건강 문해력, 음, 이 문해력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저탄고지랑 그다음에 조한경 선생님의 등장 2017년도 그 이전과 이후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문해력이 일치월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닥터 스트레인처럼 이런 양질의 정보들 사람들이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식을 깨는 정보들을 막 들으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쪽에만 쫙 보던 정보들을 이제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두 분이 더 건강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신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예. 음, 저는 아까 그 4, 5인 집합 금지라든지 뭐 음. 빠른 비트의 노래를 틀면 안 된다 헬스장에서 이런 정말 비과학적이고도 비과학적인 이런 정책을 국민들한테 과학의 이름으로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강요를 했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아주 황당한 락다운 정책이 닥터 파우치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파우치 박사를 통해서. 그랬죠. 그 박사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락다운을 강요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곧 과학이다. 명언을 남겼죠. 그렇죠. 내가 곧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가 곧 과학이다.
저는 이거 파우치 박사의 내가 곧 과학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조선일보 기사랑 그다음에 그 한겨레 그 국립암센터 기사를 딱 처음에 건강 문해력 얘기를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닥터 파우치의 내가 곧 과학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은 우리가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문해력을 배워라.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테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공부해서 너희들은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상한 유튜브 보고 이상한 소리 안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방송 찍을까 이렇게 하셨을 때, 예, 앞으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정부가 뭐 정보를 뭐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예.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했던 입장에서 코로나 때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저기 카니보어 또 탄압하고 그럴까 봐 예, 그런가 보다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그게 그렇죠.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이게 채식이냐 카니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그 내용이 전혀 아니죠. 아니고 예, 네, 정부에서는 항상 제3의 단체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거든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제를 하면 후져 보이니까. 네, 예, 그럴싸한 단체 이름을 지어주고 통제를 하는 건데, 코로나 때도 보세요. 잘 보면은, 자, 보건당국이 나서가지고, 개인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강조를 하고 사람들한테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라고 이렇게 설득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에 중요한 게 잠이니까 여러분들 잠도 많이 자셔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건강식품 좀 챙겨 먹고 가공식품 먹지 말고 건강하게 드시고 비타민 D 중요하니까 햇빛도 많이 보세요. 이런 거 질병청에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 마스크 쓰고 집합금지 하고 있다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백신 맞아라. 안 맞으면 여행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이게 어디가 과학적이에요. 되게 그렇죠. 독단적이고 종교적일 수 있는데 그거를 질병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예, 저는 좀 이제 국립암센터도 이해가 되는 게 예, 요즘 유튜브 진짜 아까 이영호 선생님이 언급하신 건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에 어쩌면 저도 그 일환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짜증날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그럴 이해되잖아요. 수는 있는데, 예, 네. 그러면은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거다. 이게 우리가 그 선에서 멈추는 게 그 맞겠죠. 선에서 그렇죠? 멈췄어야죠. 근데 예. 이거를 근데 이 문해력 정책, 정보를 예, 통제하겠다는 거죠. 문해력 정책은. 예, 이건 통제예요. 예, 예, 맞아요.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건 이제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고,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 독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예, 다 너의 안전을 위해서다. 예, 예,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말입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음, 못마땅한 건 알겠으나, 예, 정보를 문해력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예, 이거가 발전되면요, 이게 좀 오버한 과장일 수는 있는데, 정치적인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니들 투표하지 마. 야, 능력이 되는 사람만 투표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투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거고요. 이 예, 아까 코로나 때 왜 이상한 정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국민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예, 동의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건강 문해력이 부족하구나, 국민들의 건강 문해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랑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정책이나 의료 방향이나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를 건강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탓을 하고 예, 이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아니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정보를 통제해 줄게, 골라줄게, 유통해 줄게, 유통시켜 줄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좀 예. 궁금한 게, 어쨌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항상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펼칠 때도 시작은 선의로 하잖아요. 예, 음, 근데 선의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이권이 붙잖아요. 음, 음,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공명심이 생기고요. 음, 내가 하는 게 정의다라는. 음,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책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정책이 펼쳐졌을 때 보면은 오히려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원래 너무 일관된 정보들만 사람들이 받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난립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그런데 그거를 받아보는 그 환자의 입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잖아요. 누가 옆에서 맞죠.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 변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의도가 뭔지도 궁금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도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아,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게 심포지엄에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예. 국립암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국가암정보센터라는 걸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나? 뭐 가지고 이 건강문해력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건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거면 저는 지금 이영호 선생님께서 이거 왜 이런 거를 할 거 같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예. 그냥 짜증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나서. 딴 거 없이 그냥 어, 짜증나서 그런 것 같고, 실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 판단을 합니다. 음. 선생님은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이런 게? 아, 왜 이런 걸 할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냥 뭐, 그 조쌤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그 국립암센터에서 뭐 비슷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환자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학 교수님한테 솔직히 뭐 대학 교수님이 뭐 이런 거 뭐 관심도 없을 텐데 어떤 이거를 먹으면 효험이 좋나요?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아마 잘못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의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잘못된 의학 정보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치료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게 지금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거 있어 왔어요. 옛날에도 유튜브 아니라도 여러 가지 건강 잡지도 많고 여러분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아프신 분들은 암이 걸리고 아프신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정보도 네,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튜브 전에도 있어 왔어요. 음, 예, 근데 유튜브가 너무 이제 커지고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물어봤겠죠. 예전보다. 음, 진료 환자 많은데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시간은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말을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얘기를 해도 뭐 항암제 부작용은 없어요 뭐 하면서 뭐 오만 질문을 다 하니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이분들한테 건강 문해력을 가르쳐 드려서 유튜브를 보지 않도록 이런 정보들을 이런 잘못된 건강 정보의 유통을 아예 규제를 해버리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냥 예, 그러고 싶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희망 사항 같은 예, 거죠. 근데 그렇게 예,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쉽게 그런 정보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전처럼 그냥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 규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뭐 환자분들한테 스스로 다가가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가르쳐 드리세요, 그냥. 저는 그게 음,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정보를 무조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할 게 아니고 그냥 환자한테 더 다가가세요.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예, 제가 이거를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정용 교수님의 저동노화 식단에 대해서 이게 반박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 그런 쪽에서 모든 게 부합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구글의 그 제미나이가. 근데 음, 문제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백업 소스들은 결국은 현대의학적으로 나타나 통제당하고 있는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AI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음, AI가 그 어차피 구글에 있는 정보들 조합하는 건데 구글 자체가 상당히 가공돼 있고 통제돼 있기 때문에 예, 예. AI랑 같이 백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속 터져요. 안 됩니다. 아, 예, 다 아, 정보들이 다 이미 통제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면 카니보 진영에서 이 식단을 갖다가 비판을 해본다면 어떤 관점에서 비판해볼까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몇 가지 좀 나와요, 쭉 이렇게. 음,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 또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또 구글에서 서칭돼 있는 카니보 쪽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정보들이 또 올라오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게 AI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좀 더 통제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맞아요. 다시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매트릭스에서 빨간 양복 깨고 나와가지고 사이언에 나왔다가 갑자기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자진해서 다시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느낌? 약간 예. 그런 식의 사회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음. 저도 음, 동의해요. 예. 그래서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그냥 방송에서 뉴스라든지 뭐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통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실 좀 오히려 걱, 더 고도화되고 예. 더 세련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 예. 성향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예, 했었죠. 옛날에 뭐 예, 5대 의학회가 저탄고지 반대 성명 내고 이런 건데 너무 후진 모습이고 그쵸, 그쵸, 예? 그쵸, 그쵸. 이번에 뭐 암 정보센터에서 뭐 심포지엄 내가 이렇게 한탄하듯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너무 후진 모습이 되는 거고 훨씬 더 무섭고 세련되게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AI 시대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AI가 제일 먼저 없애버릴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다들 기술 배우세요. 뭐, 의사는 뭐 수술을 하는 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수술 AI 더 잘해요, 로봇이. 아, 그건 골치 아프네. 그러면 이제 은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보다 이제 닥터스 채널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긴 영상을 보실 건데, 이걸 보고, 우리끼리 어쨌든 이게 공론화 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같이 이제 이렇게 전화 인터뷰도 하는 건데, 뭐, 결론을 뭐, 저희들 셋이서 뭔가 내고 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하나 정도는 좀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씩 할까요, 그러면? 예전에는 압도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정보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그냥 짜증 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실효성도 없는 것들을 이제 심포지엄에서 모여서 발표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사실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저도 저 첫머리에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왜냐면 국민암센터라는 그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사실은 또 한국의 기능약 하는 암치료 기능약 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결국 보조요법이지 암을 음, 기능약적으로 치료하라는 분은 거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우리, 맞아요. 아시겠지만 또 우리 한국은 또 어쨌든 간에 의학이 싸잖아요. 의학 진료, 예, 치료비가. 미국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이 싸고. 그래도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냥 항암을 마치고 그 나머지 스케줄 동안 입원해서 이제 몸 힐링하면서 또는 이제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서 뭐 그 이후에 뭐 로도즈 나프로셀인가요?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몇 가지 또 사이모신 뭐 이런 수액도 좀 놔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기능의학이라고 또 그냥 병원에서 암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암센터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랑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뭐 크게 짜증날 정도인가? 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음, 카니보로 완치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아, 실제로 요즘 카니보로 정말 완치율이 되게 높고 최근 한 10년 동안에 네.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카니보 다이어트 쪽에서 네. 뇌종양에 효과가 있는 연구 논문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뇌종양은 완치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모든 종양에 관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이성 뇌종양은 또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키토제닉으로 굉장히 음, 극복하기 어려운 음, 암종이고, 반면에 이제 소화기 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췌장암을 제외하고는 췌장 단감암은 또 아닌데, 그거를 제외한 소화기 암이라든지 뭐 폐암 같은 경우도 키토제닉 다이어트 효과가 그러니까 완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암을 억제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또 검증이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미 페이퍼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후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보다 환자들이 더 빨리 찾아보거든요, 그런 거를. 그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더 찾아보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항암 안 하고 나는 뭐 이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예, 이 국립암센터 우리 선생님들이 예. 과연 이런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mTOR 패스웨이를 억제해서 여러 가지 암종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이 논문들을 과연 드러나 봤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을 때 이런 논문들의 관심이라도 가져줄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이 식단에서 이런 것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쪽에서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아예 못 들어봤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그 비타민C 암 치료의 대가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왜 의사가 식단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냐. 뭐 이런 완전히 이야기를 잘못된 생각, 물어보시더라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 예. 기능의 선생님들조차도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니까. 완전히 잘못되고 예. 무식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런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도 안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판단을 합니까? 특히 암에 대해서, 음, 식단에 대해서. 아주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진짜 아닌 것만 좀 우리가 생각해서 우려가 되는 정도만 걸러주는 정도는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큰 이런 그 목소리에 대해서까지 단합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예, 현실성이 없다. 원하는 대로 되지 예, 않을 것이다. 현실성이 없다. 그쵸, 그쵸, 그쵸. 예, 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냥 결국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그냥 요즘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국립암센터나 기존의 이제 암치료, 암학회의 의견이랑 다른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컴플라이언스가 좀 떨어지고 말을 잘 안 듣고 이러니까 진료에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의사분들이 짜증이 나서 이런 심포지엄을 열고 이제 건강 정보들을 좀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예,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소비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신문지상으로 하나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커지면은 결국은 이제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음.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깨어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규제하고 탄압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다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여론을 만드는 게, 그것도 좀 중요한 우리 역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의사들의 오만이 아닌가. 난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자신의 몸 상태가 워낙 중요하고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물어보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의사들한테 그런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는 환자들에게 건강 문해력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건강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 정보에 쉽게 휘둘리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의사들의 완전 오만이고 저는 이 점에서 상당히 의사들이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의사들은 음. 이런 것들을 건강 문해력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환자한테 더 다가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문해력 운운하지 말고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환자에 다가가서 좀 치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말씀 듣고 좋네요. 보니까 그러네. 맞네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는 건 귀찮고 그래서 정보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의도로. 음, 그쵸, 그쵸. 예, 아까 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나 이 영양제 시장이 정말 정글 같아가지고 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보들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라서 예, 그런 차원에서 건강 문해력 환자들이 지적인 능력이 더 올라가가지고 건강 문해력이 좋아지면 좋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체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일부 집단에서 이거를 추구한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예, 기본적인 맥락은 동의해 줄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누가 주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느냐 할 때 그때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로운 표현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쪽을 항상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죠. 칼을 누가 쥐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닥터3 쌤이 칼을 쥐게 되면, 그 대한민국의 시금치 농장을 다 폐쇄시킬 거 아닙니까? 그 농담입니다. 맞아요. 그런 식입니다. 예. 그쵸. 아이고,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좀 예, 시간도 많이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선생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미국은 이른 시간이고, 여기는 늦은 시간인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예, 예, 두 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